대통령의 성격상 예.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여민일관 같은 경우에는 3층이 대통령 집무실, 2층이 3실장 집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보도로 정책실장. 이러면 전화 받고 30초예요.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 전화 받으면 바로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수첩 하나 들고. 삼실장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이제 죽어나는 거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예. 속은 이건 어쩌나 하고 네. 그 생각 들 겁니다. 바로 위에 계신데 어떻게 딴짓합니까? 이게 상상 불허죠.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대통령의 주된 직무 공간이 참모들이 머무는 여민관에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춘추관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부터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 이삿짐을 실은 차량과 작업자들이 오가고 춘추관 브리핑룸에선 청와대 휘장을 정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실이 일정을 전달하는 아침 브리핑도 오늘부터 춘추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무수석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들에 이어 기자들도 청와대로 옮겨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직무를 시작하는 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청와대는 푸른 기와로 덮인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 1, 2, 3관, 영빈관과 관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관에도 집무실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통상 참모들이 업무를 보던 여민관에 주 집무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관과 여민관의 거리는 500m, 참모들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면 빠른 소통이 쉽지 않을 거란 점을 고려한 겁니다. 대통령의 성격상 예. 아마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민관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예. 삼실장 집무실이 이제 같이 예. 배치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여민 1관에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집무실과 정무수석실과 AI 미래기획수석실이 들어섭니다. 여민 2관에는 민정수석실이, 여민 3관에는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대통령의 주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빈 접견 등 국가 행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최규진 기자, 오늘부터 출입 기자들도 춘추관에서 취재를 시작한 거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브리핑룸에 칠을 하는 등의 공사가 있었고 종일 공구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나가던 기자들도 오늘 이곳 청와대 춘추관으로 출근을 시작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 출입증도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새로 나온 출입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휘장도 청와대 휘장이 새로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휘장이 새로 완전히 바뀐 건데 원래는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는 휘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상당수 직원들이 청와대 근무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평소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하다가 점심쯤 청와대로 넘어와서 영빈관에서 대한노인회 회원들을 만나서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첫 출근을 계기로 인근 주민들과 인사하는 행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까지 업무를 시작하면 청와대는 이전처럼 개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계획이 나왔습니까? 현재 대통령실은 이전 준비를 위해서 개방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제한적인 관람을 재개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전면 개방은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사전에 예약한 자들에 한해서 뒤쪽 산책로 등 일부 구간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민관과 대통령 관저 등 경호구역이나 핵심 업무구역은 여전히 출입이 제한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낮은 경호를 내세운 만큼 청와대 주요 진입로마다 있었던 차량 보행로 검문소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저 공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이곳 청와대로 출퇴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 총독관사 건물에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집무실로 썼습니다. 해방 어린이들은 경무대 감도로 이 대통령 각하를 예방하고 4.19 혁명 분위기 속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청와대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1968년 북한 무장대원 김신조가 겨냥한 곳이 청와대였고 김신조는 국가의 중요기관을 폭파할 목적으로 난파되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티 중 김재규에게 피살된 곳도 청와대 옆 중정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뒤 들어선 곳도 통일을 앞당길 민주정부의 표상으로 새 청와대가 준공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새로 지은 집무실 이름도 모두 청와대였습니다. 이후 들어서는 정부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청와대 앞길을 개방했다. 수십 년간 막혀있던 인왕산 등산길도 모두 완전 개방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청와대에 기선 실세를 불러들여 탄핵됐습니다.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나온 구중궁궐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냐는 우려. 국민 여러분께 언제나 생중계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로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생중계, 타운홀 미팅 등으로 국민과 접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